요즘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쓰러지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놀랍게도 병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년기 생활 습관과 수명을 연구해 오면서 확인한 건 약보다 무섭고 음식보다 치명적인 세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는 그 행동, 낮에 몸이 힘든데도 무심코 반복하시는 그 습관, 밤마다 잠들기 전 당연하게 하시는 그 행동.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약을 더 챙기고 속이 불편하니까 약국을 찾고 잠이 안 오니까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을 더 먹을수록 몸은 더 망가졌고 장은 멈췄고 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정말 수명에 영향을 줄까?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이런 습관들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습관이라도 60대와 70대의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만큼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건강한 10년과 아픈 10년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손주들 보면서 웃을 수 있는 10년과 침대에 누워 지내는 10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약을 줄여도 몸이 더 힘드신가요?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시나요? 밤에 잠이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도 함께 좋아집니다. 저는 노년기 생활 습관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이름은 김민규라고 하고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무엇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요즘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정자님은 아침마다 약을 15알씩 드셨습니다. 무릎약, 혈압약, 소화제, 변비약, 수면제.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었고 어느 순간 하루가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는 삶이 됐습니다. 약통이 3개였대요. 아침 약통, 점심 약통, 저녁 약통. 그걸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의 절반이었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자님은 약을 줄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약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걷다가 쓰러지셨대요. 원인은 약의 중복이었어요. 비슷한 성분의 약이 겹쳐서 몸에 독이 쌓였던 겁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받은 약이었는데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함께 드신 거였죠. 전문가가 약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15알 중 5알이 중복된 성분이었어요. 그것만 빼도 몸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였죠. 그때부터 정자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아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약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쳤습니다. 약을 줄인 게 아니라 정리한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자님은 지금도 약을 드시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약만 정확하게 드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기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노년기의 수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노력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10년이 행복한 10년이 될지 힘든 10년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수명을 깎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젊을 때는 간이 약을 빨리 분해하고 콩팥이 노폐물을 빨리 배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약 성분이 몸에 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약을 계속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약이 쌓여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어지럼증, 구토, 피로감,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약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습관, 약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노년의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루 10알 이상 복용하는 분들의 부작용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라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약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추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추가하고 어지러워서 어지럼증 약을 추가하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이미 먹고 있던 약인데 말이죠. 제가 만난 박영숙 72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영숙님은 처음 오셨을 때 어지럼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벽을 잡고 간신히 움직이는 정도였죠. 약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중복 성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2개의 약국에서 각각 받은 약이 겹쳐 있었고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성분이 3번씩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혈압을 낮추는 성분,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 염증을 줄이는 성분.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효과가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3배가 됩니다. 약을 정리하고 나서 영숙님의 어지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인 게 아니라 겹치는 것만 빼낸 건데도 말이죠. 2주 만에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한 달 만에 혼자 장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약 정리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한 곳에 모아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모든 약을 식탁에 쫙 펼쳐 놓으세요.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 사진을 약국이나 담당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매달 한 번은 약 상호작용을 점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사들은 약 성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끼리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약과 충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전문가와 의논한 후에만 조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혈당이 치솟을 수 있어요. 약 정리는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약은 계속 드시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만 빼는 거죠.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셨나요? 혹시 10알 넘으시나요? 두 번째 습관은 장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한 불편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장이 멈추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변비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202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20%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죠.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좋아지죠.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김동식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식님은 변비약에 의존하다가 장이 더 굳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어요. 변비약을 먹으면 그때만 나오고 다음 날은 또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이 점점 사라졌던 거죠.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려요.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장은 더 게을러지는 겁니다. 결국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동식님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 나와도 그냥 앉아 계셨대요. 10분씩.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래요. 식사 후 30분이 되면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3주째부터는 자연스럽게 변이 나왔고요. 한 달 후엔 완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화장실에 가세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10분 앉아 계세요. 발판을 놓고 자세를 바꿔보세요. 무릎이 배보다 높아지도록요. 이 자세가 장 출구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물을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만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사과 1개 먹으면 물 1컵, 고구마 반 개 먹으면 물 1컵. 이렇게 짝을 맞춰 드세요. 하지만 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시진 않나요? 며칠째 안 나오고 계신가요? 세 번째 습관은 잠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6시간 이하로 자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요. 70대 노인이 하루 7시간 이하로 자면 뇌 청소 기능이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 청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그 노폐물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이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잠을 잘 자면 이 물질이 깨끗이 배출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뇌에 쌓입니다. 10년, 20년 쌓이면 치매로 이어지는 거죠. 이순자 75세님은 매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부족했습니다. 12시, 1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아침엔 6시에 일어나셨어요. 잠은 겨우 5시간. 낮에는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순자님은 낮에 졸려서 소파에서 2~3시간씩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었죠. 낮에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밤에 잠드는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자님이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에 무조건 침대에 들어가기, 낮잠은 절대 안 자기, 저녁엔 조명을 어둡게 하기, 이 3가지만 지키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대요. 밤 10시만 되면 자야 하니까 불편하셨던 거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이 안 와도 누워 계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졸음이 왔고 2주쯤 지나니까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들더래요. 한 달 후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대요. 낮에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잠만 제대로 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30분 쬐세요. 햇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이 잘 옵니다.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화면의 파란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콧골이가 심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위험한 상태예요. 뇌에 산소가 안 가니까 뇌세포가 죽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낮에 졸리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3가지 습관,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장을 방치하는 것, 잠을 줄이는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몸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 이 3가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약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필요한 약까지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고 겹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약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집에 있는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침실, 거실, 부엌에 흩어져 있는 약통을 전부 식탁에 모아 놓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으세요. 약 이름이 다 보이게요. 이 사진을 약국에 가져가서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약사가 중복된 성분을 찾아줄 겁니다. 같은 성분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병원에서 받은 소화제와 비약국에서 산 소화제가 같은 성분일 수 있어요. 브랜드만 다른 거죠. 약사와 상의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지 마세요. 홍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도 약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혈압약이나 아스피린과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홍삼은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혈압약과 충돌합니다.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하니까 항응고제와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약사에게 지금 먹는 약 목록을 보여주고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약사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약국을 방문하세요. 약 목록을 업데이트하세요. 새로 추가된 약이 있으면 기록하고 끊은 약이 있으면 지우세요. 전문가를 만날 때마다 약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약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약통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일별로 나눠진 약통을 사서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깜빡하고 안 먹는 일도 없고 중복해서 먹는 일도 없습니다. 약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목표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장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깨워야 합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생체 리듬이에요. 우리 몸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걸 학습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7시가 되면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에 자면 10시가 되면 졸음이 옵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후 30분이 장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면서 장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때 화장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변이 나옵니다. 처음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몸이 그 패턴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늘리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천천히 늘려보세요. 처음엔 사과 반쪽, 그 다음엔 사과 1개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2종류가 있어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용성은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둘 다 필요해요.
과일엔 수용성이 많고 채소엔 불용성이 많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식사 후 화장실에 10분 앉아 있기, 하루 30분 걷기. 이 세 가지가 장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걷기는 장 운동을 자극해요. 배를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 걷는 게 힘드시면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멈춥니다. 30분만 걸어도 장이 깨어나요. 여러분의 장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불규칙한가요?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의 생활이 잠의 질을 결정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아침엔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알람을 맞춰놓고 7시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러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세요. 햇빛을 쬐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낮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하세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자세요. 그 이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러면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금지예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6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인 10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홍차, 콜라에도 있어요. 저녁엔 이런 것들을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세요. 카모마일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잘 오게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거실의 큰 등은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세요. 침실은 더 어둡게 하고요. 어두울수록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스마트폰은 잠자리에 가져가지 마세요.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걸 뇌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책 읽으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낮에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낮에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 적당히 움직이고 밤에는 편하게 쉬는 리듬을 만드세요. 이 세 가지 루틴, 약 정리하기, 장 깨우기, 잠 회복하기만 지켜도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약을 정리하고 장을 깨우고 잠을 회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수명을 결정짓는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에 의존하면 몸은 약해집니다. 간과 콩팥이 버티지 못하고 부작용이 쌓여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약을 더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장을 방치하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영양 흡수도 안 되고 독소는 쌓이고 뇌 기능까지 떨어지죠. 변비가 만성화되면 배가 항상 불편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도 약해져서 자꾸 아픕니다. 잠을 줄이면 뇌가 먼저 늙습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낮에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을 정리하고 장을 깨우고 잠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손주들이랑 놀아줄 체력도 생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약을 중복해서 먹으면 어지럼증, 소화불량,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의욕이 없어요. 하지만 약을 정리하면 부작용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장을 방치하면 변비, 복부 팽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고 배는 항상 답답하고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을 깨우면 소화가 편해지고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이 되면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잠을 줄이면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름이 기억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합니다. 하지만 잠을 회복하면 아침이 개운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감염에도 강해집니다. 하루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차이가 바로 10년의 차이예요. 건강한 10년과 아픈 10년, 활동적인 10년과 누워 지내는 10년, 손주들 얼굴 보는 10년과 약과 씨름하는 10년, 어떤 10년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약통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오늘 밤 30분 일찍 불 끄기. 이 중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약통을 꺼내서 식탁에 모아 놓으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컵 마시세요. 오늘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바꿔도 효과를 느낄 겁니다. 일주일 후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엔 아침이 개운해질 겁니다. 한 달 후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제가 지켜본 수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변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숨은 일상습관 5가지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뇌 건강의 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